네, 북한이 오늘 오전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 2기를 또 발사했습니다. 네, 이에 앞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도발과 대화 제의를 동시에 한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강정규 기자가 아까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네. 비행 거리가 330km 정도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고도나 속도 등이 빠져 있다고 공식 발표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고도는 나왔습니다. 고도는 50에서 60km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네. 속도는 아직 합참에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고요. 대신 이제 그 정도 330km라고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고요. 발사 장소가 또 내륙, 이제 평안남도 내륙의 개천이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 평안남도 개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평소에 북한이 자주 비행 타겟 목표물로 사용하는 그 무수단위 앞바다에 있는 알섬 거기까지 거리가 정확하게 330km입니다. 근데 비행 거리가 330km 때문에 네. 이번에도 역시 알섬을 타격하는 연습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 종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네.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10번째 지금 이제 미사일 또는 이제 발사체를 쐈는데 그 중에서 4가지를 쐈습니다. 4가지를 쐈는데 KN-23이라고 하는 흔히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 네. 그거는 이미 실전 배치와 유사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거의 가능성이 없고요. 굳이 이제 실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실험할 필요는 없고 두 번째로 이제 대구경 방사포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구경 방사포라는 것의 비행 거리가 먼저 번에 봤을 때 250km, 최대 250km로 추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330이 나갔으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은 2가지입니다. 그 신형 지대지 전술 유도탄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라고 하는 예. 저 종류. 저 2가지가 남아 있는데 네. 지금 저 초대형 방사포,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초대형 방사포를 한 차례 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예. 8월 24일에 예. 한 차례 가지고 실험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사포 가능성이 좀 있겠다. 왜냐면 내륙을 가로질러서 쏘기엔 좀 이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네. 먼저 번에는 동해안에서 쐈기 때문에 일단 초보 실험에 성공을 했고 네. 이번에는 내륙에서 서해 쪽. 관통해서 동해 쪽. 횡단해서 관통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안정성, 비행 운전의 안정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말이 나온 김에 동해 쪽으로 쏘는 것과 또 서쪽으로 쏘는 것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서쪽으로 쏜 적은 없습니다. 서쪽으로 쏜 적은 없고 네. 동해 안에서 동쪽으로 쏘는 방법이 있고 내륙에서 육지를 관통해서 바다로 네. 쏘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동쪽이죠. 근데 문제는 해안에서 바다로 쏘면 실험이 잘못돼도 사고가 안 나죠. 사람이 네. 안 죽죠. 그렇지만은 서쪽 내륙에서 동쪽 바다로 쏘다가 네. 기계가 잘못되면 중간에 추락하지 않습니까? 추락했을 때 그 도시에 떨어지게 된다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네. 있죠. 예. 지난번에 이제 그 평양의 서쪽에서 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평양 위로 지나갔습니다. 그 미사일이. 예. 네. 굉장히 그 기계의 안정성에 대해서 자신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한 것이고 예. 오늘 쏜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륙을 관통한다. 이 부분은 기계의 안정성에 대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네.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네. 그런 의미가 동서의 있고요. 방향이 아니라 내륙을 관통하느냐 그 여부가 네. 실험의 어떤 안전성과 좀 연결이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이 개천에서부터 알섬까지는 330km인데 제가 지도를 이제 봤더니 네. 300km 구간이 육지예요. 나머지 30km만 이제 바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정성. 미사일이 떨어질 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 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 초대형 방사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네. 약간 의심스러운 것은 초대형 방사포가 지난 8월 24일날 쐈는데 그때 거리가 380km 나갔고요. 예. 이게 고도가 98km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 오늘은 50에서 60km가 나왔어요. 거리는 비슷한데 고도가 그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궤도가 다르다면 이게 같은 물건인지 아닌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아마 합참에서는 이제 속도라든가 이런 거 추가적인 정보를 지금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올해 10번째 발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형 방사포를 지난달에 쏘고 17일 만에 다시 한번 발사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이어서 발사하는 북한의 속내
물론 실험의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5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미사일과 발사체를 쏘고 네. 있는데 이제 7월 25일 이후부터는 이제 거의 같은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한국 쪽에서 이제 우리 F-35A라든가 이런 스텔스 전투기 같은 걸 계속 도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반발. 그리고 이제 미국과 협상이라는 것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정치 차원에서 이제 비핵화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핵무기가 없어진 이후에 북한의 국가 안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군에서 혹시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보 불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설명을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몇 가지가 앞에 있지만 저는 국내 정치 차원의 의미가 제일 강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차원의 좀 의미의 방점을 찍고 계시다. 네. 그런데 또 협상력을 좀 높인다,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좀 보면 어젯밤에 최선희 제1부상을 통해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오면 협상을 하겠다. 9월 하순쯤이라고 또 시점도 얘기했어요. 이제 그 내용을 네. 보면 그런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면 회담에 나가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네. 나갈 텐데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와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담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그 계산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이제 네.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네. 이게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돌아갑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그 합의 사항이 4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 거는 별로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네. 이제 1번, 2번, 3번이 중요한데 전문가 1번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양쪽의 이제 새로운 관계를 두 나라의 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까지 70년 동안 북한과 미국은 적대 국가로서 전쟁 중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만하고 새로운 관계, 즉 우호적이거나 협력적이거나 뭐 최소한 적대적이진 않은 네. 그런 관계로 변경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좀 더 전향적인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와라가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선언 중에 1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3번 비핵화 부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과의 협상을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제 남쪽에서도 그렇고 비핵화 협상이라고 부르잖아요. 북한은 비핵화 협상이 아닙니다, 이게.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협상 대표들은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비핵화를 빨리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 어긋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북한이 지난번 말하는- 판문점 회동 합의사항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실무 협상 재개라는 부분은 그렇죠. 지난번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 이후에 계속 북한에 협상을 요청해온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협상하자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일단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 좋은 것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긍정적인 반응인데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정도 되면은 협상이 성사가 되는 절차라고 봐야 되고요. 한 네. 95% 이상 성사가 되는 걸로 봐야 되고요. 네. 이제 날짜라든가 정확한 장소가 문제가 될 텐데 일단은 협상을 하는 것으로 공개적으로 양쪽이 이제 합의를 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때는 대북 제재 해제가 변수였는데 이번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은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전망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이미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12일 날 최고인민회의 이제 그 시정 연설을 통해서 말을 한 게 있습니다.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네. 하노이 정상회담을 돌아보았는데 제재, 대북 제재 해제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했고 정당한 제안을 했지만 그렇지만 미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다음부터는 이 제재 해제 같은 것은 나는 말도 하지 않겠다.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전보장 문제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연설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노이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이제 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 북한이 이제 정책 재검토를 했는데 그 결과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해서 영변 폐기 같은 거를 요구를 했더니 북한이 제재가 통하니까 북한이 저렇게 제재에 목말하는구나.
제재를 꽉 붙들고 있으면 북한이 더 양보를 하겠구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렬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약점을 잡히는 거니까 앞으로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 해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단지 이제 체제 안전 보장 문제. 그러니까 뭐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든가 어떤 이런 안전 보장 문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뭐 쟁점을 삼고 따져보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전략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짧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지금 북한이 목표로 제시한 9월 하순쯤이라는 시점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당장 미국과 북한이 할 수 있는 실무 라인이 있다면 누가 좀 움직여야 되는 겁니까? 지금 당연히 이제 스티븐 비건 대표가 움직여야 되고요. 북쪽의 실무협상 대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전 베트남 대사를 지냈던 김명길 대사라는 사람이 네. 이제 임명이 된 것으로 관측이 된다라는 보도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확정적으로 보도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아직 북한의 협상 대표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최소한 새로운 북한의 협상팀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